2025년 2월 강원도 소나무고개 59살 한도규는 새 이장이 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예비역 출신이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이라 믿었죠. 하지만 새벽 버스 기사 박철수가 젊은 놈들에게 얻어맞는 걸 봤습니다. 통행료내라고요? 또 분노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감촌상회. 불법 사채 조직이 마을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울었습니다. 내 땅 빼앗긴다고요. 도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30년 전 선배가 있었습니다. 61세 강영수 원사. 특전사 교관. 마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침묵 후 답이 왔어요. 날짜만 정해라. 새벽 4시 교관 3명이 나타났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으러. 이틀 후 조직은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원사는 좌천됐어요. 규정 위반. 마을 어르신 300명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릴 살려준 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원사가 마을에 왔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그날부터 소나무 고개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50대 이장과 60대 교관이 지켜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5일 강원도 소나무 고개 마을.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150명.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예비역 출신이 많았습니다. 군 근처 마을이었거든요. 59살 한도균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선출됐어요. 석 달째였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사 출신. 20년간 복무했어요. 전역 후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2월 5일 새벽 5시. 도규는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앞.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돈 내야지. 무슨 소리요? 통행료요, 통행료. 도규는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어요. 마을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박철수였어요. 65세. 오랫동안 마을버스를 몬 사람. 젊은 남자 셋이 버스를 맡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아저씨, 여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데 모르셨나? 한 놈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마을 도로야. 철수가 항의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 거야. 다른 놈이 비웃었습니다. 통행료 5,000원. 말도 안 돼. 철수가 소리쳤어요. 그때 한 놈이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를 끌어냈어요.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주먹을 들었습니다. 도규는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소리쳤어요. 젊은 놈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이 마을 이장이야. 당장 놔. 도균이 다가갔습니다. 체격이 컸어요. 180cm. 군 생활로 단련된 몸. 젊은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이장님이요? 그래. 철수 씨 당장 놔. 도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놈들이 철수를 놨어요. 하지만 비웃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곧 다시 올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도균은 철수를 봤어요.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떨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저놈들? 모르겠어요. 최근에 자주 나타나요. 자주요? 네. 일주일 전부터요. 도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40명이 모였어요. 도균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 들으셨죠? 들었어. 저놈들이 또 나타났대요. 맞아요. 70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했어. 네? 일주일 전에 밭에서 일하는데 찾아왔어요. 땅 팔라고. 안 판다니까? 협박했어요. 도규는 놀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장님 처음이잖아. 걱정될까봐. 도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말했어요. 나도 당했어. 나도요. 저희 집도요.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도균은 충격받았어요. 대체 누구예요? 강촌상회래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강촌상회? 네. 명함 줬어요.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촌상회 마이너스 지역개발 전문. 전화번호만 있었어요. 도균은 명함을 봤습니다. 지역개발? 이게 사채업자구나. 뭐래요? 정확히? 땅 사겠대요. 싸게. 안 판다면요? 협박해요. 어떻게든 넘어가게 만들겠대요. 도균은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요. 근데요? 증거가 없대요. 말로만 협박했으니까. 도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묘하게 하네. 도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 뭔가 있었어요. 다가가 봤습니다. 죽은 개 한 마리. 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 도균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오전, 마을회관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75살 김순자 할머니. 왜 그러세요? 도균이 물었습니다. 이장님, 저 어떡해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네, 밤에요.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렸어요.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벽에 글씨가. 순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쓴 글씨. 땅 팔아라. 도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더 많은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모두 협박을 당했습니다. 집에 돌 던져졌어요. 차 타이어 펑크 났어요. 대문에 페인트 칠해졌어요. 10여 가구가 넘었습니다. 도균은 회관 앞에 섰어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균이 말했습니다. 절 믿으십시오. 이 마을을 지켜낸 건 어르신들이지 저들이 아닙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도균은 혼자 회관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군 생활 20년.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 권한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군대는 민간 문제에 개입 못합니다. 변호사?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선배. 강영수. 같이 복무했던 선배. 지금은 특전사교관.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번호는 있었습니다. 도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강영수 원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래도 될까? 하지만 마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 강영수였습니다. 선배님, 저 한도균입니다. 도균이? 놀란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다. 몇 년이야? 10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선배님은요? 나야 뭐. 교관 생활하고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보니. 도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선배님, 마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불법 조직이 어르신들을 협박하고 땅 빼앗으려고 밤마다 테러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증거 없다고 하고 저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도균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을? 그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도균아. 네. 우리 세대가 지킬 건 이제 남은 사람들 뿐이다. 도균은 숨이 멎었습니다. 날짜만 정해라. 선배님. 언제 필요해? 이번 주말. 알았다. 토요일 새벽 4시. 선배님 하지만. 말마. 우리가 배운 게 뭐야?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 민간인이 된 지 오래됐지만 그 정신은 안 변해. 도균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배님. 토요일 새벽 4시. 도균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춥고 어두웠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합차.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강영수 원사. 61살. 체격이 좋았어요. 185cm.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민간 옷을 입었지만 자세가 군인이었습니다. 도균아. 선배님. 도균은 달려가 악수했습니다. 오셨습니다. 당연하지. 영수가 뒤를 가리켰어요. 소개한다. 내 교관 동료들이야. 두 번째, 55살 김태준 중사. 체격이 컸어요. 190cm. 세 번째, 58살 이민호 상사. 마른 체형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서 더 내렸어요. 예비역 6명. 모두 50대에서 60대. 영수의 전역 전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균은 놀랐어요. 필요하면 더 부를 수도 있어. 영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네? 증거를 모으러 왔어. 도균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정찰이야.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협박 장면 촬영, 불법 계약서 확보, 폭행 흔적 기록, 사채 이자 장부, 그리고 강촌 상회의 본거지 위치.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경찰한테 넘기는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린 주먹질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정의를 다시 갖다 놓으러 온 거죠.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시작이나 하자. 영수가 팀원들을 봤습니다. 2조, 3조로 나눈다. 2조는 마을 순찰. 3조는 강촌 상회 추적. 움직인다. 전원이 흩어졌습니다. 군대식 작전.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틀간의 작전. 영수팀은 철저했습니다. 첫째 날, 마을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밤에 나타나는 협박범들을 촬영했습니다. 차 번호판, 얼굴, 목소리 모두 녹화됐어요. 둘째 날, 강촌 상회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곳, 낡은 건물 2층. 민호가 잠입했어요. 전직 정찰병 출신. 창문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불법 계약서 더미, 사채 이자 장부, 협박 녹취 파일 모두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셋째 날 새벽, 어르신 한 분이 또 협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카메라가 다 찍었어요. 협박하는 모습, 욕설, 폭행 직전 장면.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영수는 도균을 불렀습니다. 다 모았어. 큰 박스 2개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USB 10개 영상 증거, 녹음 파일 20개, 사진 100장, 계약서 사본 50장, 장부 사본. 이걸 어떻게? 도균은 놀랐습니다. 익명으로 경찰에 보내. 하지만 걱정 마. 우리 흔적은 없어. CCTV 피해서 움직였고 지문도 안 남았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보한 거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도균은 박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됐어. 이제 끝내자. 영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마을 입구 경찰지구대. 현관 앞에 한 박스 2개가 모였습니다. 익명이었어요. 경찰이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장님, 큰일입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됐어요. 강촌상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어요. 영상, 녹음, 문서, 장부. 모든 게 있었습니다. 화요일, 경찰이 강촌상회를 급습했습니다. 간부 5명 체포, 조직원 15명 연행, 불법 사채, 협박, 공갈, 폭행. 혐의가 산더미였어요. 이틀 만에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안도했어요. 이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도규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규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문제가 생겼어. 네. 상부 감찰에 걸렸어. 도규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신고했나 봐. 현역 군인이 민간 문제에 개입했다고. 선배님, 괜찮아. 예상했던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조사받아야지. 결과는요? 아마 좌천될 거야. 도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도규나 후회 안 해.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규는 주저앉았어요. 선배님이 내 때문에. 2주 후 군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영수 원사, 김태준 중사, 이민호 상사. 모두 징계. 영수는 모든 걸 자신이 한 일로 돌렸습니다. 현장엔 후배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철저했어요. 결국 3명 모두 징계받았습니다. 영수 지방군사학교 전보 사실상 좌천. 태준 강등. 민호 경고. 소식을 들은 도규는 울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혼자. 내가 뭘 한 거지? 선배님들 인생을 망쳤어.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이장님 그분들이. 네. 쟤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 구해준 분들인데. 맞아. 뭐라도 해야지.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어요. 탄원서 씁시다. 좋아요. 그날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움직였습니다. 70가구, 한 가구당 4장씩, 총 300장의 탄원서를 썼어요. 강영수 원사 선처 탄원서. 우리 마을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규정을 어겼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지킨 건 사람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탄원서는 국방부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에게도, 군단장에게도, 대통령실에도, 언론에도 제보됐어요. 예비역 교관들, 마을 구하고 좌천, 70가구 300장 탄원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게 나라냐? 사람 구했는데 징계? 군 규정이 잘못됐다. 한 달 후, 재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과, 영수 전보 취소, 원위치, 태준 강등 취소, 민호 경고 유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좌천은 막았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소나무 고개에 꽃이 폈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강촌상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간부들은 구속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땅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후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영수 원사가 휴가를 내고 온다는 소식. 오후 2시 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내렸어요. 민간 옷을 입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박수쳤습니다. 와, 오셨습니다. 영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도균이 달려갔어요. 선배님, 도균아, 잘 있었어? 네. 선배님도요. 악수했습니다.
꽉 잡았어요. 선배님, 마을이 살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다 함께 한 거지.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준비한 음식, 식탁이 가득했어요. 드세요.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하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즘 마을 어때요? 좋아요. 정말 평화로워요. 강촌상회는요? 다 잡혔어요. 20명 넘게. 잘 됐네요. 식사 후 마을 어르신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금이에요. 성금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모았어요. 한 집에 10만 원씩. 70가구니까 700만 원이에요. 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못 받아요. 받으세요. 선배님들 도와주신 거. 도균이 말했어요. 규정 어기고 도와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다른 어르신들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꼭 받으세요. 영수는 난처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 고개를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도균이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응.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뭐? 우리가 지킨 건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이라고. 그 말 정말 맞았어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도균아. 네.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규정이 전부가 아니야. 때론 규정 밖에 진짜가 있어. 우리가 한 일 후회하지 마.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례대로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다시는 못 잊을 겁니다. 은인이세요. 영수는 한 분 한 분께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지막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원사님. 네. 평생 고맙게 살겠심더.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수호자심더.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자리, 특전사교관, 교육생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한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원사님. 응. 군인이 지켜야 할 게 뭔가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나라요? 응. 하지만 나라는 땅이 아니야. 그럼요. 사람이야. 사람요? 그래.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시간.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야. 교육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 소나무 고개. 잘 있겠지. 한편 소나무 고개. 도균은 이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문이 열렸어요.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장님. 네? 누구세요? 저희 이사 오려고 하는데요. 이사요? 네. 여기 평화로운 마을이라며요? 도균은 웃었습니다. 네. 정말 평화롭죠. 잘 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겼어요. 석 달 사이 5가구. 마을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균은 고개 위에 올랐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선배님,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냈어요. 이 마을을, 사람들의 시간을. 노을이 졌습니다. 붉고 따뜻했어요.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다고.
고맙다고. 도균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소나무 고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150명에서 200명으로 젊은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도 살아났습니다. 마을 축제도 열렸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리고 매년 봄 축제 때면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강영수 원사, 그리고 김태준, 이민호, 3명이 함께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저씨들, 할아버지. 영수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잘 지냈어? 네. 학교는? 재밌어요. 마을회관.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모였어요. 도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분들, 강영수 원사님, 김태준 중사님, 이민호 상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예비역 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이 마을이 다시 웃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게 제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순자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원사님, 네. 우린 절대 못 잊을 겁니다. 당신들이 지켜준 이 마을을 우리 손주들한테도 말할 겁니다. 우리 마을엔 수호자가 있었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축제가 끝나고 영수와 도균은 고개 위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균아, 네 선배님.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래. 영수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규정은 아니지만 사람이었어. 그게 진짜야?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응. 앞으로도 올 거죠? 당연하지. 여기 내 제2의 고향이야. 둘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을. 소나무 고개는 오늘도 마지막 수호자들이 지킨 마을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